과르네리는요, 악기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자 간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일 제수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악기 안에 보면 과르네리라고 써있는 라벨이 있는데, 과르네리 옆에 데일 제수라고 IHS라는 이오타 에스타 시그마, 그리스어로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과르네리 vs 스트라디바리, 그들의 사이가 좋았을지 나빴을지, 그들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지혜의 콘서톡.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 과다니니 세계 3대 명기죠. 하지만 요즘은 과르네리 vs 스트라디바리 이렇게 된 것 같죠. 근데 그들이 같은 선생님 제자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8세기 크레모나에서 한 선생님 제자로서 그들의 사이가 좋았을지 나빴을지, 그들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17세기 말쯤에 아마티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아마티라고 하는 가문에서 바이올린이라는 게 이 비올이라고 하는 악기에서부터 발전이 되었어요. 지금 이 악기의 예전 모습이에요. 근데 아마티 가문에서 지금의 이 바이올린의 곡선, 모습, 무게, 두께, 이런 물리적인 생김새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버리는 제자 2명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라는 이 두 사람이 아마티라는 같은 선생님의 제자였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티 가문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아들에 이르러서 천재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나왔던 거고, 근데 아마티 때에 사건이 생겨요. 뭐냐면 그때 전쟁이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일부러 전염병을 퍼뜨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기근에 누가 문화 활동을, 여가 생활을 하겠어요.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 아마티 형제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아마티 아버지의 제자로서 아들 아마티가 바이올린 제작자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고 꽃을 피워온 거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기근이 거쳐지고 부유층만이 가능했던 여가 생활이 대중들에게도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태리의 한 도시예요. 크레모나의 가난과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복 심리로 이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이올린, 이 악기, 그때는 이게 놀 도구였던 거예요. 놀이를 할 수 있는 인스트루멘트가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비올이라는 악기에서 우리 아마티 할아버님께서 비올이라는 악기를 이렇게도 만들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만들고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근데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마티 가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악기 좀 달라고 주문이 막 엄청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티가 이걸 다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어시스트를 둔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과르네리, 과다니니, 스트라디바리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스트라디바리를 잘 알고 있죠.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도 그렇고 지금은 과르네리,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라는 게 사람 이름의 성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아마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장인 정신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를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나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3대가 물려받아서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진정한 장인 정신은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이래요. 스트라디바리는 참 희한한 게 아버지만큼
아들들이 유명하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악기들이 과르네리보다 스트라디바리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스트라디바리가 아주 워커홀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허구한 날 작업실에 있으면서 악기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물려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이 만든 스트라디바리는 안 유명해요. 반면에 과르네리 자녀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진품 명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렸던 과르네리 델제스가 유명한 악기들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과르네리 명기들은요, 당시에 그 유명한 과르네리 델 제수는 악기 제작 연도를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죠. 1740년도에 과르네리 델 제수가 만든 악기와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들, 1707년도, 이건 1721년, 이때의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 델 제수 거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스트라디바리는 귀족들한테 좀 암암리에 전해져서 약간 명품,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 애플, 삼성 막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스트라디바리는 명품, 고퀄리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사람들이 많이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과르네리는 농부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썼어요. 과르네리 악기들을.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에 스트라디바리가 월등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메이커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과르네리가 머리를 씁니다. 당시에 니콜로 파가니니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니콜로 파가니니가 리보르노 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르네리가 니콜로 파가니니에게 자기 악기를 선물해줘요. 요즘 말로 하면 협찬이죠. 근데 이 악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소리가 다 나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가니니가 이 악기를 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일카노네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입상을 한 사람들은 파가니니가 애용했던 이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죠. 파가니니가 이 과르네리라는 악기를 주구장창 하게 되는데요. 그 파가니니가 그냥 연주자가 아니었죠.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그러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와 함께 아니야, 그 사람이 갖고 연주하는 그 하드웨어가 엄청난 것 같아. 그 누가 만든 거야? 알아보니 과르네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를 갖고 사용을 한대. 그러니 그때부터 과르네리 델 제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르네리는요, 악기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자 간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확신하냐? 델 제수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르톨로메오 조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악기 안에 보면 과르네리라고 써있는 라벨이 있는데 과르네리 옆에 델 제수라고 이태리어로 번역을 한 건데 IHS라는 그리스어예요. 이오타 에스타 시그마, 그리스어로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IHS를 꼭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과르네리의 악기가 스트라디바리를 제치고 정경화 선생님도 그렇고요. 스트라디바리를 쓰다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과르네리로 갈아탑니다. 파가니니도 스트라디바리를 3대인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과르네리로 갈아탔죠.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과르네리의 악기가 명성을 얻게 된 계기에는 파가니니가 엄청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의 라이벌 관계가 은연중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이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디바리가 그렇게 많은 악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과르네리가 스트라디바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은 악기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기들이 참 신기하게도 18세기 그 당시에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 동시대 인물이 살았던 그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21세기가 되도록 아직도 이렇게 명기들이 태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때 그 악기와 지금의 악기가 뭐가 다를까?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아무도 진정한 비밀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판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